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로설계 멘토 상코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설계 핵심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의 학습 대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날로그 회로설계랑 디지털 회로설계, 크게는 회로설계의 직무에는 이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PCB 회로설계라든지 레이아웃 설계라든지 또 검증 직무, 이런 다양한 회로설계 세부 직무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우리가 회로설계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설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직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탐색 중이라고 하신다면은 이 강의가 적합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회로설계의 기초가 부족한 전자, 전기, 정보통신, 반도체 학과 등의 학생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대학교 교수님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회로설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빈약한 대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대학교에서 회로설계에 대한 기초라든지 실무 경험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강의가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무적인 툴을 통해서 회로설계 실무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경험을 쌓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강의가 상당히 좋은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신입사원 분들 또한 적합한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의 기본과 DC랑 AC에 대한 어널리시스, 즉 분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크게는 아날로그 회로설계 플로우, 두 번째는 회로에서 바라보는 모스펫 이해하기, 마지막 세 번째가 DC랑 AC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아날로그 회로설계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PCB 보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로설계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칩에 대한 회로설계를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칩 설계는 어떤 특별한 산업이 아니라 사실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조업의 플로우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조업에 대한 가장 첫 번째 플로우는 일단 제품에 대한 기획을 먼저 하게 됩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보고 경쟁사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소싱해 본 다음에 그에 대한 제품을 기획하고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이 회로 설계를 진행하는데요. 회로 설계를 진행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회로 설계, 이 디지털 회로 설계 두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 레이아웃은 이 설계도가 추상적 레벨의 회로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인 단계,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회로도를 물리적으로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작업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레이아웃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했던 이 설계도를 공정사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회로도의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설계된 이 회로도가 드디어 팹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이제 칩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죠? 이쪽 회사한테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테이프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설계도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필름에다가 그린 다음에 이 필름을 이 테이프에다가 말아가지고서 보냈었기 때문에 이 테이프 아웃이라고 하는 어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사실 설계자의 영역이 아니라 이 팹의 영역이 되겠죠?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설계도를 가지고서 공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8대 공정이 그러한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옥시데이션이라든지 포토리소그라피, 에칭, 메탈 이런 공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를 제조하고 난 다음에 패키징을 진행합니다. 이 패키징 단계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검정색으로 된 반도체 칩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반도체 칩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보시면 이쪽에 테스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평가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은 EDS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EDS라고 하는 것은 Electrical Die Sorting이라고 하는데, 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칩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기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파운드리 업체에서 한번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칩들만 골라내게 되고요. 이상이 있는 칩들은 폐기 처분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수율이 한번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신뢰성은 다른 말로는 품질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뢰성은 또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뭐 2년 사용할 수도 있고 5년 사용할 수도 있고 10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를 오래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반도체가 오래 사용하게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스펙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수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useful life period, 이러한 시뮬레이션과 통계치를 가지고서 이러한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 테스트까지 통과가 된 제품들은 정말 많은 대량의 개수에 대해서 양산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아날로그 회로석의 플로우로 우리의 역할을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한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모스펫 트랜지스터에 대한 단면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래와 같이 스키매틱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 레벨의 회로도를 많이 설계를 할 텐데요. 이런 설계도를 설계하면서 다양한 디버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디버깅을 할 때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질이 바로 이 단면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채널이 형성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 바디 전압을 잡는다든지, 그래서 이 바디에 대한 바디 이펙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채널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면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와 같이 OPM프에 대한 이런 스키매틱을 또 설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스키매틱은 여러분들이 전자 회로 시간 때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OPM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IP 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제 PLL, Phase Locked Loop라고 하는 IP라고 보시면 돼요. 이 IP라고 하는 것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인데요. 회로에서의 IP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활용 가능한 회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PLL IP를 설계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 IP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IP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IP를 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한 OPM프가 이 IP 일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OPM프 레벨은 아직은 추상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을 태우려면은 이 공정에 맞게 레이아웃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레이아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것이 이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역할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회로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아날로그 회로 설계 프로세스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회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특정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OPM프를 설계한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런 OPM프가 그 회로를 동작시키고 그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OPM프 자체의 특성이 존재할 텐데, 그러한 스펙들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게 되겠죠. 게인은 얼마라든지, 밴드위스는 얼마가 돼야 된다든지, 페이지 마진은 또 얼마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의 파트,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는 혼자서 다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맡을 역할을 지정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파트를 지정해서 개인마다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서킷 엔트리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죠. 아래와 같이. 자, 아래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앞에 보시면은 프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레이아웃을 하기 전 단계의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해서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 여기에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나중에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이상이 없고 내가 원하는 스펙이 잘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피지컬 레이아웃, 그러니까 이 회로도를 레이아웃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앞단의 과정을 프론트 엔드라고 부르게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레이아웃 단계에서부터는 다 백엔드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엔드 단계에서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레이아웃 자체가 잘 됐는지를 검증을 해야겠죠. 그 베리피케이션 단계로는 크게는 DRC랑 LVS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적인 능력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됐는지, 즉 디자인 룰에 대한 체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매틱과 이 레이아웃이 서로 잘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레이아웃과 스키매틱에 대한 versus,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 LVS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데 페리스틱 추출을 합니다. 자, 우리가 메탈 라인을 이렇게 한 개만 긋는다고 해도 여기는 저항이 발생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메탈 라인이 있으면은 페리스틱 캡, 왜냐면 이쪽이 유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커패시터가 만들어져서 전형적인 RC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RC 회로는 기본적으로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피드를 느리게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생 성분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회로도에 반영해서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스피드적인 안 좋은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안 좋은 스펙으로 이 회로가 동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이 내가 정의해 놓은 스펙 내부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비로소 테이프 아웃을 통해서 레이아웃 했던 그 회로도가 파운드리 업체한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아날로그 회로 설계자는 약간의 쉬는 시간이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펙을 먼저 정의하고 스키매틱 그린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고 레이아웃을 그린다 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로에서 바라보는 모스펫 트랜지스터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